어제 경기 결과는 사실 좀 아쉬웠습니다. 네. 네. 뭐 1대 0으로 이기고 있을 때도 경기 내적인 부분은 좀 아쉬웠고, 그쵸. 그리고 이게 동점골을 허용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홈에서 1대 1로 좀 비겼다는 게, 후반이 특히 많이 답답하고 아쉬웠죠.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진짜 딱 형철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좀 답답한 결과가 아니었을까. 네. 현장 가신 분들이 더 느꼈을 것 같아요. 아마 더 그랬을 것 같아요. 근데 딱 하나 후련했던 건 보니까 이제 정문구 회장이 직관을 맡더라고요. 네, 기사, 뭐 A매치 하면은 뭐 또 네. 이제 선수들 뭐 악수하러 오고 뭐 이러니까. 기사 사진에도 잡혔죠. 네. 근데 그 자리에서 안 보일 수가 없는 N석에 계신 우리 붉은 악마 그리고 저희 우리 한국 축구 팬분들이 걸개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. 네. 이게 야, 이 정도 진짜 한 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그 줄에다 3-4개씩의 걸개가 항상 동시에 걸려 있었거든요. 네. 그래가지고 이건 제지가 안 됐다, 예. 이제 태극기가 올라갔다가 이제 여기가 재창하고 내려가고 나서 이제 그런 쭉. 걸개가 이제 많이 올라왔죠. 그쵸. 어제 경기를 보면. 그 기사 사진을 보면서 간단하게 좀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걸개 내용도 몇 가지 좀 가져왔거든요. 일단 몽규 아웃은 네. 정말 많이 좀 걸려 있었고. 그리고 뭐 이제 축협에게 뭐 미래는 없다. 이것도 어쨌든 그 궁서체를 써서 어떻게 보면 좀 강조 효과를 좀 준 이 걸개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선수는 제 탓, 협회는 제 탓이라고. 누군가의 탓했다, 선수 탓이다, 막 하고 있다 이런 네. 얘기로 제 탓이라는 그 이야기 썼고. 저는 저 걸개가 조금 인상 깊었던 건 네. 지금 축구협회가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스탠스를 되게 딱 압축해서 비판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뭔가 선수들을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자꾸 이제 이런 거를 야기를 시키니까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데 있어서 협회가 이제 분위기를 수습하고 어떻게 보면 선수들을 막아줘야 될 때 막아주고 감싸줘야 될 때 감싸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저는 해주지 못하고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으니까. 너무 지금 앞장서가지고 뭐 그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막 이러고 있으니. 특히 그 이강인 선수가 이제 선수들 뒤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사과했던 진짜 그거는 사진도 그렇고 영상 보면은 선수를 뒤에서 훈련하고 있고 이강인 선수 앞에 나서 사과하고 있고 약간 이런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장면이니까. 시간이 지나고도 굉장히 부끄럽게 여겨질 만한, 부끄럽게 느낄 만한 그런 또 사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이제 이 표현은 사실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선수는 선진축구, 협회는 쌍팔년도. 근데 의미는 알 것 같아요. 그냥 의미는 알 것 같다 정도의. 선수들의 퀄리티는 많이 올라. 근데 선수들도 어제 경기는 사실 좀 자랑 경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잘해야죠. 근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우리 분석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대표팀 자체가 지금 뭔가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. 이 경기에 대한 이 우리의 완성도는 역시 그만큼 완성도가 100%에 미치지 못했다. 이제 뭐 라자만갈라 가서 어쨌든 이제 뭐 원정에서 이제 또 좋은 경기 해야 되고 일단 잘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완성도를 기대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정식 감독을 잘 선임해서 팀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기 바랍니다. 네, 일단은 그리고 정몽규 회장 뭐 포함해서 뭐 홍보관 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석재 부회장 같은 분들에 대한 그리고 이제 비판적인 걸개도 어제 굉장히 나왔었고. 그렇죠. 이분들이 결국은 이제 새 감독 선임에 있어서 우리의 프로토콜이 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고, 그리고 뭐 협회의 어떤 분위기 수습에 있어서도 역시 우리 팬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던 중심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 3명의 이름까지도 좀 공개적으로 언급이 됐고요. 이 얘기도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. 태극전사는 붉은 악마가 지킨다. 어쨌든 맨 처음에 이제 이번 대표팀 경기 보이콧 얘기가 나왔다가 그래도 선수들에게는 우리가 좀 응원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결국 이제 선수들에게는 환호가 나왔고 이런 고위 인사들한테는 어제 야유의 목소리가 나왔으면 뭐 중계화면에도 들릴 정도로 크게 나왔으니까 많은 분들이 현장 팬들의 스탠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. 사실 그에 앞서서 이제 걸개 제지하는 장면이 이제 좀 있었어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이제 깃발을 드신 분이 그 현장 가신 분들의 이제 그 목격담 그 가신 분들의 어떤 글들을 보면은 전반에도 이렇게 그 몽규 아웃이라는 이게 두 줄에 걸친 그런 걸개였죠. 깃발을 이렇게 계속 흔들고 계셨대요.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갑자기 그 깃발이 안 보여서 이분이 이제 이게 너무 이렇게 흔드셔가지고 지쳤나 보다 하고 힘드실까 보다 하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신데 알고 보니까 영상이 하나 공개가 됐죠. 안 그래도 저도 왜 다른 사실 정몽규 아웃 깃발이라던가 회장 퇴진 구호가 있었는데 그 깃발만 뺏었는지가 상당히 궁금해서 알아봤거든요. 근데 협회 측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상 그날 많이 들어왔던 현수막이라든가 걸개 중에서 거의 많은 물품들이 피파가 정한 금지 반입 물품이었고 근데 왜 그걸 뺏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사실상 뭐 한국에서 경기에 들어갈 때 적극적으로 수색하진 않는다. 그리고 경기에 들어간 다음에 파악했을 때도 회수가 아니라 자제를 요청한다. 사실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장면밖에 안 봤겠지만 경호원들하고 그 앞에서 한 경기 시작 때부터 계속 경호원들이 그쪽에 붙어서 자제를 요청했다고 해요.
그리고 전반 30분과 40분까지 그런 자제가 좀 잘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뭐 산발적으로 뭐 퇴진을 요구한다던가 뭐 걸개를 펼친다던가 이럴 때마다 경호원들이 좀 자제해 주십시오. 그럼 그쪽에서도 조금만 더 하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그 깃발이 문제였잖아요. 그 깃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깃발이 1m, 1.5m 규격도 넘어섰었고 그리고 깃발을 매다는 일종의 봉도 사실상 직격 1cm에 구부러지는 거, 그러니까 누군가 해야 할 수 없는 그런 깃발 봉이어야 되는데 일종의 강목이었다고 해요. 그래서 그걸 좀 내려달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 그게 다른 분들에게 이제 위협이 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때까지는 좀 잘 얘기가 들다가 조금 이제 경기가 30-40분 흐르니까 일종의 좀 격양되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경호원 중에서 한 분이 그거를 좀 끌어내리는 장면이 나왔고 좀 격양된 거죠. 그래서 좀 실갱이도 있었고 그걸 빼앗긴 분은 손에 좀 상처를 입었다고 하고 직원들은 또 그 과정에서 좀 부딪혀서 다른 상처를 좀 입었다고 하는데 결국엔 잘 끝났다고 합니다. 협회, 경호업체 그리고 당사자 간의 이야기가 잘 끝나고 서로 입장과 화해 그리고 사과가 잘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.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장면이 나왔다고 하고 그런 장면만 보면 좀 격하게 이루어지지만 이런 전후 사정을 놓고 보면 일종의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여기까지가 기자로서 취재한 객관적인 상황이고 근데 뭐 왜 이런 상황이 나왔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 당연히 협회 측의 아쉬움이 좀 큰 건 같습니다. 왜냐면 뭐 계속 얘기했지만 이강인이 3번 사과하는 동안에 정몽규 회장은 사과를 한 번밖에 하지 않았고 사실 위리겐 클린스만 감독 뽑을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협회는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다는 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팬들에게만 규정을 뭐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궁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. 앞으로 뭐 팬들 뜻을 잘 봤으니까 좀 잘하면 좋지 않을까. 다음 6월에도 A매치가 있는데 이런 상황은 다시 나오지 않도록 KFA가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. 전체적인 경기장 내에서의 분위기는 선수들에게는 엄청 응원의 네. 목소리를 많이 높여주고 그리고 이 정몽규 회장을 비롯해서 이 고위 인사들에게는 상당히 좀 비판적인 그러니까 야유 목소리 나오고 뭐 이런 것도 뭐 중계 카메라에도 다 들어올 정도로 네. 뭐 사실 안 들어오는 게 이상하고 그럼요. 이 정도 소음이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르겠어요. 제가 대표팀 경기를 보면서 이 협회장에 대한 그 아웃 그러니까 협회장이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높였던 게 뭐 어찌 보면 좀 이례적인 일이잖아요. 우리가 성적이 뭐 좋았을 때도 좋지 않았을 때도 이렇게 뭐 걸개가 많이 올라가고 그런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이제 팬분들이 내시는 건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한데 뭐 이제 해외 쪽에서 사실 K리그는 이제 걸개가 되게 좀 올라오고 그쵸. 그걸 우리가 봤었던 기억이 꽤 많잖아요. 그런 구단 프런트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아웃 걸개도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스페인 축구협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다른 좀 그런 이제 성추행 관련된 문제로 이제 선수들도 보이콧하고 그쵸. 뭐 각지에서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네.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게 된 케이스가 있고 이게 사실 피파나 이런 쪽에서도 제일 민감하게 보는 건 이게 뭐 협회장의 퇴진이나 뭐 이런 축구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치가 결합되는 거를 굉장히 좀 이제 지양하려고 하잖아요. 무조건 막죠. 어쨌든 스포츠와 정치는 별개다. 결합돼서는 안 된다. 네. 그래서 예전에 나이지리아 축구협회장이 그 이제 막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이 퇴진 이거를 해서 한번 물러났을 때 이때 피파가 나이지리아한테 아예 징계를 세게 때린 적이 한 번 있긴 했어요. 그쵸.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정치와 우리가 결합되지만 않는 선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내고 팬들이 직접 그런 분위기를 다 같이 으쌰으쌰 하는 것. 어쨌든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? 네. 위쪽이 바뀌어야 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듯이 위쪽에서 뭔가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야 아래쪽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팬들이 목소리 내주시는 건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지 않나. 무엇보다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될 당사자들이 모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더 이번 붉은 악마 또 우리 현장 팬들이 보여준 항의에 대한 거액에 그 메시지들 그리고 아웃을 외친 그 외침, 구호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분명히 뭔가 메시지는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우리가 할 건 다 한 것 같아요. 팬분들이 해줄 건 다 해준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
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인데 이런 게 이제 장기화되면 결국에는 대표팀 선수들한테도 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건 왜냐면 이게 흔들리잖아요. 계속 흔들리죠. 이슈가 네. 선수들 잘하는 거, 또 잘 해야 되는 거, 경기력에 대한 거 이런 것들로 막 이게 집중이 돼야 되는데 경기력은커녕 계속 분산이 되고 있으니까.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 인기가 굉장히 많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어제 경기는 사실 좀 실망스러웠던 것과는 별개로 대표팀 내 인기는 저는 어우 태국전 매진 속도만 봐도 네,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태국전 이전에 우리 아시안컵 전 A매치 평가전이나 뭐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도 진짜 지지하는 분들도 많고 인기도 저는 많은 대표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정말 네. 역대로 따져봤을 때도. 근데 이제 그 선수들이 항상 경기장에 와서 본인들을 응원하는 목소리, 뭐 함성 소리, 뭐 진짜 그 응원 노래 소리, 파도 막 이런 거를 보다가 뭐 특정 시점에 뭐 정명규 나가라, 뭐 그리고 야유 나오고 이제 이런 네. 게 있으면 선수들도 조금 그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기는 하죠.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그들이 있는 한 과연 우리가 6월 뭐 그 이후라도 정식 감독 프로토콜을 과연 우리가 잘 프로세스대로 잘 그치. 선임을 할 수 있을지에 그게 제일 대해서도 중요해요. 걱정이 많이 돼요. 전 다른 걸 떠나서 정식 감독 잘 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괜히 또 K리그 팀 흔들까봐. 네, 그러니까 임시 감독 체제로 지금 어쨌든 이번 A매치 2연전을 치르기로 결정이 났고 이 상황 안에서 뭔가 저는 황선홍 감독이 막 뭐 극적으로 뭘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시간도 없었고 임시 감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클린스만 감독 체제 아래서 우리가 좀 경기적으로 답답했었던 부분이 어제 경기도 좀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어요. 뭐 아마 축구 보신 분들은 다 똑같이 느끼셨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선수들은 이제 태국 라자방갈라에서 열리는 2차전 좀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축구협회 위스턴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생각을 좀 바꾸고 좀 쇄신하려는 노력을 진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팬들의 강한 외침 왜 이들이 이렇게 절실하게 크게 깃발을 들고 걸개를 들고 왜 목청껏 소리쳤는지 좀 많이 느꼈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경기력을 통해서도 그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. 우리가 지금 많이 병들었구나. 아니 그래 맞아. 선수들 개개인은 지금 유럽리그에서 또 K리그에서 정말 최고점을 찍고 있는데 그런데 왜 그들이 모이기만 해서 이렇게 조직력이 다 와해가 되고 왜 다 경기력이 엉망이 될까? 왜 그 최고의 수준의 선수들의 실력이 모이기만 하면 이런 상황일까? 대표팀이 지금 떨어지고 있구나. 전체적으로 지금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. 그럼 그 대표팀의 긴 그림을 협회가 지금 잡아주지 못했다는 거잖아요. 긴 시간 동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좀 경기력을 보고서라도 좀 뼈저리게 느낀 게 많았으면 좋겠어요. 팬들의 외침, 경기력 다 지금 협회 결과물이거든요.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. 어쨌든 선수들도 2차전 좀 준비 잘해서 1차전이랑은 진짜 다른 경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뭐 조직력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선수 개개인의 능력 따졌을 때 우리 진짜 강한 대표팀이니까 지금 너무 시기가 좋죠. 네, 물론 이제 뭐 태국 원정, 라자망갈라 원정 쉽지 않겠지만 2차전에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협회 역시도 정말 다른 모습을 이제는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.